파리 에어쇼에서 크피르 C2를 출품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가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사실 1976년에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미국이 J79 엔진이 달린 초음속 전투기를 남아메리카에 수출하는 것을 거부해서 수출이 무산됐죠.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주던 개발비를 끊어버렸고요. 덕분에 1987년 8월 30일 라비의 개발이 완전히 취소되죠. 이 라비 사업이 끝장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항공산업계는요,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한 미국제 전투기 개조 그리고 기타 외국 공군의 전투기 개조 업그레이드로 사업의 방향을 바꿨고요.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미라지 3와 크피르 다음에 살펴볼 전투기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미라지 F1입니다. 미라지 F1은요, 미라지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델타액을 포기하고 처음으로 고익과 후퇴각을 채택한 그런 기체라고 해서 화제가 굉장히 많았죠. 미라지 F1은 미라지 3 F형에서 출발했는데요. 당시의 다소사는요, 미래 전투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사 부담으로 미라지 F1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군에서 테스트한 결과 호평을 얻어서 덜컥 이게 채용됐죠. 미라지 F1은 한때 프랑스 공군의 주력기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롱런하던 전투기였습니다. 또한 중동에 대량으로 수출돼서요, 1970년대 중반에 일어난 중동 지역의 전쟁에서 빠짐없이 얼굴을 내미는 기체이기도 했죠. 다소사가 미라지 F1을 개발하던 1960년대 초반은 다소사의 기술적 절정기였습니다. 미라지 F1의 첫 번째 모델인 A형은요, 미라지 5형의 특성을 이어받은 전투 공격기형으로 날카로운 레이더로 인해서 시아노 4M 레이더를 장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A.2 거리 측정 레이더를 장착합니다. 단, 남아공이 도입한 F1AZ형은요, 레이저 거리 측정 장치도 장착했습니다. 남아공의 미라지 F1AZ는요, 앙골라 전투와 남서아프리카 전투에서 소련제 전투기를 상대로 공중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마트라사제 F4 로켓 포드와 프랑스제 CFD-200 체프 플레이어를 장착하고 지상 공격 임무에 투입되어서 아주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미라지 F1A는 리비아가 16대, 남아공이 32대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C형은요, 프랑스 공군용의 방공 및 제공 전투형입니다. 1966년 12월에 첫 비행에 성공했고요. 추력 15,873파운드의 스네크마체 아타 09K50 엔진을 장착했죠. 그리고 이 미라지 F1C는요, 미라지 3보다 큰 동체 내에 연료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미라지 3보다 무려 43%가 늘어나요. 이 덕분에 행동 반경이 확장됐죠. 그리고 이게 미라지 3는 델타액이잖아요. 그 저익의 델타액인데 이게 조금 활주거리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미라지 F1은요, 이게 고익의 후퇴각이잖아요. 이 덕분에 미라지 3보다 이륙거리도 30% 이상 짧아져요. 전자장비는 방공 제공 전투기에 걸맞게 A형과는 달리 IJ-밴드의 시라노 4 모노펄스 레이더를 장착했고요. 70년대 말 이후에는요, 기존형의 레이더를 시라노 4 1형으로 개량하면서 룩다운 성능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룩다운이 되면요, 고도를 위해서 확보한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전투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대공 기능 역시 단지 한 개의 목표물에 대한 추정만 가능했습니다. 미라지 F1의 양산형은요, 1973년 5월부터 일선 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지 F1은 두 문의 데파 30mm 기관포와 R550 매직 적외선 유도미사일, 그 다음에 R530 레이더 유도미사일을 장착합니다. 이 밖에 임무에 따라 R530FE 레이더 유도용이나 적외선 시커형을 한 발 장착할 수 있고요. 1979년에 이르러서는 프랑스제 반능동 레이더 유도 공대공 미사일인 슈퍼 530F1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바로 프랑스판 에임7 스페로우 미사일이에요. 프랑스 공군은 F1C 기본형 83대를 획득해서 운용하기 시작했고요. 최종적으로 인도받은 F1C 기본형은요, 톰슨 CSF-BF 레이더 경보 수신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3년 이후에 등장한 F1C 200형은요, 공중급유 프로브를 장착한 기체로 각 비행대대에 F1C 기본형과 함께 혼재돼서 운영됩니다. F1C에 이어 등장한 F1B는요, 이게 C가 먼저 등장하고 B가 나중에 등장해요. 이게 좀 독특한데, 이유가 뭐냐, 이 F1B는요 복좌 훈련용입니다. 그래서 20대가 발주됐고요. 프랑스 공군에 대한 인도는 1980년에 시작해서 1983년에 완료가 됩니다.
미라지 F1B는 동체 길이가 30cm 연장되어서 전방 연료 탱크가 폐쇄되었고요. 기관포가 제거됩니다. 반대로 총 중량은 200kg이 늘어나게 됐죠. 복좌 훈련형인 F1B는요, 내장 기관포 등이 제거되긴 했지만 유사시에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주날개 무장 탑재력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미라지 F1C형은요, 6개국에 수출되었는데요. 1975년에 남아공에 16대, 모로코에 30대, 요르단에 17대, 그리스 40대, 쿠웨이트 27대로 쿠웨이트형은 아르맛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에는 스페인이 유일하게 F1을 운영했는데요. 45대 F1에는 개량된 시라노 4M 레이더로 공대지 공격 모드가 있었고요. 또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제 AIM-9P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탑재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라크는 최대 수입국으로요, 무려 129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미라지 F1은요, 무려 이란의 F-14 톰캣을 격추했죠. 근데 사실 이게 톰캣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였는데, 당시 이란의 F-14 톰캣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미 다 써버린 상태에서 굉장히 가혹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2-3대가 작전할 걸 한 대가 겨우겨우 방공망, 그러니까 AWACS 같이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조종사들도 굉장히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이 틈을 노려서 미라지 F1이 F-14 톰캣을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공군은 당시 차세대 전투기인 라팔이 실용화되기 전까지 미라지 F1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출형과는 달리 개량형 2가지 타입이 일선 비행대에 도입되었죠. 그 2가지 타입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타입은요, 미라지 F1CR이라고 불리는 기체로 임무에 따라 정찰용 기자재를 탑재해서 정찰기로 사용했다가 전투 임무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찰 장비는 적외선 스캐너 75mm, 파노라믹 카메라와 150mm 수직 카메라를 장착했죠. 레이돔의 시라노 4MR 레이더는 지상 매핑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고요. 주 날개와 동체 아래는 측면 감시 레이더, 장초점 카메라, 그리고 아스탁 전자전 포드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항법 컴퓨터와 INS를 탑재하고 있었고요. 이 미라지 F1CR은 다른 기체들과 마찬가지로 공중급유 프로브를 기수 오른쪽에 배치해서 항속거리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F1CR은 64대가 발주돼서요, 1990년 사막의 방패작전에 투입돼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죠. 그리고 미라지 F1 시리즈 중 가장 최후기형은요, F1CT로 걸프전이 끝난 92년에 등장합니다. 이 미라지 F1CT는 공대공 성능뿐만 아니라 대지상 공격 능력을 강화한 그런 기체였죠. 임무용 중앙 컴퓨터의 처리 속도 및 용량을 늘렸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신형으로 교체했고,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신형 레이더 경보 수신기, 체프 플레이어, 그리고 도청 방지 통신기 등이 새로 장착됩니다. 미라지 F1의 실전은 어땠나요? 미라지 F1은 1980년대 아프리카와 중동 분쟁에서 적극 투입됐습니다. 차드 리비아 분쟁에서는요, 미라지 F1C CR이 참여해 리비아군 및 지원 세력에 대한 공중초계 공격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81년에는 남아공 소속 미라지 F1이 앙골라 군사고문단으로 온 쿠바 공군 소속 미그 23의 미사일 공격으로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레바논 내전기에는 초계 및 상공 통제 임무로 파견되게 됐죠. 1991년에 일어난 걸프전에서는 프랑스가 참전한 오페라시옹 네제르 데저트에 참가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공군 소속의 미라지 F1CR 정찰형이 배치돼서 이라크군 지상 배치 상황이나 기갑부대 이동, 방공망을 감시했는데요. 하지만 걸프전 기간 동안에 공교롭게도 이라크 공군도 대량의 미라지 F1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국적군에 소속된 미라지 F1과의 식별 문제로 수출 당사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다국적군 전체에 매우 껄끄러운 존재가 되었던 이런 흑역사도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F1을 보냈는데 이라크군도 F1을 보내니까 서로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 이라크는요, 프랑스 다음가는 미라지 F1 보유국이었습니다.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기간 중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했는데요. 바로 이 수단으로 쓰인 게 미라지 F1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소개할 기체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규어 공격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죠. 왜 마지막이냐? 다소사가 이제 내놓은 전투기가 이 이후에 미라지 2000도 있고 라팔도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클래식 무기고를 보고 있습니다. 클래식 무기고는요, 전제 조건이 일단 현역에서 물러난 기체예요.
사실 미라지 F1도 현재는 대부분이 현역에서 물러나서 치장물자로 갔어요. 이란이나 가봉, 콩고 공화국, 그리고 리비아, 모로코 등에서 소수가 운영 중이라는 정보가 있지만 사실상 명목 운영 중에 있어요. 따라서 이번 닷소사와 미라지 전투기 시리즈는 제규어 공격기에서 매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규어는 프랑스 닷소사와 영국의 BAE4가 공동 개발한 전투 공격기입니다. 60년대 중반에 개발되어서 프랑스 공군에서는 2005년, 영국 공군에서는 2007년에 퇴역했죠. 닷소사가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제규어와 알파제트밖에 없는데요. 순수 전술기로는 제규어가 유일합니다. 제규어는 처음에 고등훈련기로 계획되었다가 중간에 전투 공격기로 변경된 그런 기체입니다. 1960년대 초 영국과 프랑스는 새로운 고등훈련기를 필요로 했죠. 영국은 헌터 고등훈련기를, 그리고 프랑스는 미스텔을 대체할 필요성으로 인해 제규어 계획은 출발합니다. 다만 프랑스는 고등훈련기 겸 유사시 전투 공격기로 전용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한 것이 다를 뿐이었죠. 프랑스 공군은 1970년에 훈련형을, 그리고 1972년에 전투 공격형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공군은요, 1972년 이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죠. 양국이 정식으로 공동 개발을 합의한 것은 1965년이었습니다. 우선 탑재 엔진을 롤스로이스사와 투브로 메카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니다. 또한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양산 분담 범위도 결정되었는데요. 프랑스 닷소사는 전방 동체, 중앙 동체, 랜딩 기어를 맡았죠. 조립은 양국이 서로 다른 곳에서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양산 대수는 400대로 정해졌고 5가지의 바리에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규어 A는 프랑스 공군용 단좌 전투형이고요. 제규어 B는 영국 공군용의 고등훈련형이었습니다. 이걸 프랑스에서는 이제 제규어 2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제규어 GR은 영국 공군용 공격기였고요. 제규어 M은 프랑스 해군용 공격기였습니다. 비행 테스트는요, 영국은 BAE사와 영국 공군이 맡았고요. 프랑스는 닷소사와 프랑스 공군, 그리고 프랑스 해군이 맡았습니다. 우선 프랑스 공군은 200대의 제규어를 도입했는데요. 1인승 제규어 A와 2인승 E형을 사용했습니다. 제규어 A는 1972년에 최초의 실험기가 프랑스 공군에 인도된 것을 시작으로 1981년까지 양상되어 프랑스 공군에 공급됩니다. 제규어의 무장은 어떤가요? 일단 제규어의 기체 특징은요, 공중급유 프로브와 30mm 대파 기관포 2문을 장착한 그런 기체였습니다. 무장 투하 컴퓨터, 데카, 도플러 레이더, 항법 컴퓨터 등을 기본 항공 전자장비로 채택했죠.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레이더 경보 수신기, 레이더 표적 지시기 등을 추가했고요. 113번째 기체부터는 파노라믹 카메라를 도입합니다. 제규어 A의 탑재 무장으로는요, 25킬로톤의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요. 얘가 조그만 기체인데. 그리고 9개 대대 중에서 2개 대대분만이 1991년까지 핵폭탄 탑재 운용부대로 지정돼서 프랑스 공군에서 복무합니다. 공대지 무장으로는요, 1000파운드 레이저 유도 폭탄과 AS-30L 레이저 유도 공대지 미사일, AS-37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각종 범용 폭탄을 임무에 따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벨루거 클러스터 폭탄, 36연잔 68mm 로켓탄 포드, 그리고 톰슨 브렌트 활주로 파괴탄 등을 운영할 수 있었죠. 공대공 무장으로는 매직 단거리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자유형으로 탑재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제규어는요, 공대공 미사일을 사진에 보시다시피 날개 아래가 아니라 날개 위에 탑재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날개 아래에 장착하는 대지용 무기의 탑재량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아무튼 지상 공격 임무 시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미사일은 아티리스 유도 포드를 탑재하므로 정밀 공격에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제규어는 어떻게 운영됐나요? 프랑스 공군은 제규어를 도입한 이래로 유사시 미라지4의 공격로에 있는 적의 방공망을 파괴하여 미라지4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이 제규어가 합니다. 영국 공군용 제규어는 165대의 공격형과 35대의 복좌 훈련용을 도입해서 운용했는데요. 영국형의 특징은 기수에 페란티사제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겸 목표물 조준 시크를 장착하고 있었고요.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항법 무장 투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조종석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계기판에는 룩다운 무빙 맵 디스플레이를 기내에 배치했죠. 특히 영국 공군의 제규어는요, 핵폭탄을 탑재하고 바르샤바 조약권을 공격하는 임무기를 서독 공군기지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영국 공군의 제규어 운영 전술은요, 저고도로 고속 비행하며 핀포인트 폭격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비포장 활주로에서의 운영을 위해 랜딩 기어를 강화한 것을 채택했고요. 제동 낙하산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에 토네이도가 배치된 이후에도 제규어가 정비 유지성이 너무 좋아서 보스니아 내전 등 국제전의 일반 공격 임무와 정찰 임무 등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사실 불행한 것은 제규어 M이었죠. 제규어 M은 프랑스 해군에서 기존의 에탕다르 전투 공격기를 대체하고자 계획된 기체였습니다. 시제기를 제작해서 항모 등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결국 채택되지는 못했죠. 제규어의 실전은 어땠나요? 제규어는 80년대 들어와서 여러 차례 실전에 투입됩니다. 우선 차드 내전에서 프랑스 공군이 리비아군을 상대로 사용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고요. 모리타니아 내전에서도 제규어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했죠. 걸프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함께 투입해서요. 이라크군의 기갑부대와 지상 목표물을 집중 공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또한 이라크 북부 지역의 비행금지 구역 정찰 임무 비행에도 이 제규어가 투입되었죠. 이후 보스니아 내전에서도 제규어가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닷소사와 미라지 전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리즈를 가져봤는데요. 무려 이게 7편이나 나왔네요. 저는요, 이번에 프랑스의 자존심 미라지를 마음껏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다음 클래식 무기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